다음 소식입니다. 먼저 이 영상부터 보시죠. Great.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네,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 로봇이 한 이야기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를 만든 회사가 로봇 스타트업과 협업해서 이렇게 사람을 닮은 로봇을 만든 건데요. 사람이 먹을 걸 달라고 했더니 여러 사물 중에 이렇게 정확히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집어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추론하고 판단해서 사람처럼 행동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개발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됐음을 알린 휴머노이드 로봇. Hey, figure one, what do you see right now?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먹을 걸 달라는 부탁에 정확히 사과를 집어 건넸습니다. 이제 먹을 거라는 단어, eat라는 단어를 하고 연관성이 제일 높은 그걸 찾는 거예요. 이번엔 행동과 추론을 함께 요구해봤습니다.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쓰레기를 정확히 골라내 바구니에 담는 동작을 하면서도 과거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해낸 겁니다.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자신이 과거에 한 행위를 정리하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오픈 AI는 이 로봇에 시각적 추론과 언어 이해 기술을 제공했고 피규어 AI는 빠르고 민첩한 로봇 동작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피규어 AI 측은 로봇이 지시를 들은 뒤 스스로 모든 행동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시범 모델임을 감안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이 사람과 의사소통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LLM을 써버리니까 이게 뭐 굉장히 상식이 많아진 상태고 다양한 동작을 명령을 해도 얘가 대응이 가능하게 된 거죠. 오픈 AI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등이 이 피규어 AI에 약 8,7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등 우리 기업들도 잇따라 로봇 기업을 인수하고 있는데 AI가 구현된 로봇이 다음 빅테크 기업들의 최대 경쟁 분야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911, where's your emergency? The owner of this Apple Watch was in a severe car crash and is not responding to their watch. They found the vehicle with severe major damage off the south side of the roadway. Both of these crashes were in the hours of darkness, and if it wasn't for the Apple Watch, who knows what the outcome would have been. But 911, where's your emergency? The owner of this Apple Watch was in a severe car crash and is not responding to their watch. See it? The tornado! 토네이도가 마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최고 너비 800m에 이르는 대형 토네이도가 인디애나, 오하이오, 미주리, 켄터키주 등 미국 중서부를 휩쓸었습니다. It just started shaking and it blew me back about 15 feet from there to about right there in that debris.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오하이오 등에서 6만 4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3,600여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캔자스주에서는 우박까지 쏟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 차량과 건물 유리창이 파손됐습니다. Giant hailstone, softball size, hit and bang in our car. We have a bunch of dents. My grandparents have a car that's been totaled. 지금까지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부서진 주택과 실종자가 많아 희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We don't know the extent of the damage to actually go through and subdivide every single one of those properties and do everything within our power to find out if there is anyone still within the confines of those collapsed buildings. 폭우를 동반한 토네이도는 동남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현지 시간 토요일까지 3천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토네이도 경로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SBS 표은구입니다.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간 한국계 20대 청년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아 파리를 직접 가보는 게 평생의 꿈이었다는데 홍지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20대 남성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미국에서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가 혼수 상태로 발견된 한국계 청년입니다. 저스틴 한이란 이름의 이 청년은 파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He was attacked on the street outside of a restaurant or a bar in Paris. And it happened at nighttime, and he wasn't found until the following morning. 사흘간 연락이 두절된 한 씨의 소식을 가족에게 먼저 알린 건 미국 대사관이었습니다. 대사관 측은 한 씨가 생명이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실제 마주한 한 씨의 상태는 더 처참했습니다. 몸이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심했죠. 끝내 뇌 수술을 한 한 씨는 닷새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폭행 당시 영상 증거를 확보해 용의자를 붙잡았습니다. 해당 영상엔 현지인 남성이 한 씨와 다투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저스틴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다음에 저스틴이 한 방향으로 뛰어가니까 잡아가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의자는 프랑스 시민권자로 시비가 붙은 뒤 달아나는 한 씨의 뒤통수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증오 범죄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한 달여 만에 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폭발 지역은 남서부의 레이캬네스 반도인데 이 지역에서만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4번째 화산 폭발입니다. 관광지인 블루라군은 폐쇄됐고 인근 주민들은 모두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자 갈라진 땅 사이로 시뻘건 용암이 뿜어져 나옵니다. 마그마 능선을 따라 흘러내린 용암은 마치 붉은 강을 방불케 합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후 8시쯤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약 40km 떨어진 남서부 레이카네스 반도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화산이 폭발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4번째인데 지난달 8일에도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The waitresses bring in my wine. We heard the sound go off, and that's when my husband and I looked at each other and they said, "Okay, evacuation en route." 용암이 남쪽과 서쪽 두 갈래로 갈라져 각각 흐르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는데 서쪽으로 이동한 용암은 레이캬네스 반도에 온수를 지원하는 스바르첸기 지열 발전소로 향하는 도로를 덮쳤습니다. This fissure that is erupting is quite close to the Svartsengi geothermal power plant and the Blue Lagoon, a big tourist attraction in Iceland, but there have been preventive dikes. 전문가들은 이번 분화가 최근 발생한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분화 장소에서 북서쪽으로 20km 떨어진 레이캬비크 국제공항은 정상 운영하고 있지만 유명 온천 관광지 블루라군은 폐쇄됐으며 관광객들은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약 4천 명이 사는 그린다비크 마을에도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러시아 대선이 푸틴 대통령의 5번째 연임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마무리됩니다. 푸틴을 반대하는 측에선 투표소에 화염병을 던지고 투표함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쏘는 등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투표함에 녹색 액체를 쏟아붓습니다. 투표소에 화염병을 집어던지는가 하면 아예 내부에 불을 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흘째 치러지는 러시아 대선 투표소 곳곳에서 푸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행위에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Безнаказанными эти удары противника не остаются и не останутся. 선거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종료되고 곧바로 여론조사기관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개표도 시작됩니다. 현재로서는 푸틴의 5선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당선이 확정되면 2030년까지 6년을 더 통치하게 되고 그 다음 대선에도 출마가 가능해 푸틴은 84세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의 종신 집권으로 쿠바 카스트로의 49년, 북한 김일성의 46년, 리비아 카다피 42년에 이은 최장재임 통치자가 됩니다. 현지에서는 푸틴의 당선 여부보다 2018년 세운 76.7%의 최고 득표율을 넘어 처음으로 80%대 득표율을 달성할 수 있을지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한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구직에 나선 의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의사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달 초 개설된 구인 구직 게시판에 사직 몇 년 차 전공의 구직합니다라는 글이 270여 건 올라와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기관에서 겸직 근무를 해서도 안 됩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며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거나 개업 등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단연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한 만큼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난다고 해도 사직서의 효력이 발효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의사회 측은 현황 확인차 게시판을 만든 것이고 실제 취업 연결을 해준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비싼 과일값에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안 팔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떨이 판매를 하는가 하면 이마저도 팔리지 않아서 매일같이 무더기로 버리고 있습니다. 임종민 기자입니다. 서울 청과시장 골목이 한산합니다. 과일 가격이 치솟자 손님 발길이 끊긴 겁니다. 비싸게 사들인 과일은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작년 비해서도 절반 정도 매출이 떨어져요. 안 팔리면 뭐 없을 것 같은데 절반값으로 줘야 돼. 사과, 귤, 토마토까지 반값을 내걸고도 식당에 팔리지 않으면 방법은 폐기뿐입니다. 시장에선 값비싼 과일이 매일같이 무더기로 폐기되고 있습니다. 썩어서 버려진 건데 오후 2시인 현재 110리터 음식물 수거용기 1개 반 분량이 폐기됐습니다. 버리는 데에도 돈이 들어 상인들은 이중고를 겪습니다. 유료로 버립니다. 한 통에 25,000원, 3만 원. 저녁에 가득 차죠. 수거 차량이 와서 싣고 가요. 저기 있는 게 다. 떼오는 물량을 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인들이 사과와 배를 사오는 가격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안 팔려서 입는 손해도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1,500억 원을 투입하고 납품 단가 지원 대상 과일과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